일단 푸는 사람은 풀고 39번 안 되는 사람 칠판 좀 보자. 39번에서 이런 유리함수가 있고 K가 음수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구해놔야 될 거 구해보면 얘 점근선의 교점좌표는 2,1일 거고 Y절표는 X가 0일 때 Y값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근데 얘가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2, 4, 4분면에 그려질 거야. 이 정도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상황을 보면,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해놓은 거는 유리함수면 그냥 마땅히 구해놓을 만한 거 구해놓은 거고, 실제 문제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할 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야, 그러면 애지간한 거 구해놨네.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자, X축과 만난다는 건 Y가 0일 때 X값을 표현하라는 얘기고, 그 Y가 0일 때의 X값을 구해보면 0은 X-2분의 K 플러스 1. 넘겨보면 X-2분의 K는 마이너스 1, X-2는 마이너스 K 해서 X는 2-K.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 다음 B는 Y축과 만나는 점인데 이미 구해놨지.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다음 C는 점근선의 교점좌표를 했으니까 2,1. 이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두 개씩 모아서 만든 기울기가 똑같다. 근데 C가 제일 이쁜 애니까 C를 두 번 쓰자. A와 C, B와 C의 기울기를 구하자. 자, A, C의 기울기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K분의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1. K 나오네. 다음 BC의 기울기는 이번에 얘에서 얘를 빼자. 얘에서 얘를 빼니까 2분의 얘에서 얘를 빼니까 2분의 K 해서 4분의 K.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4분의 K와 K가 같다. 그러면 K는 0이겠네. 뭐야? 나 뭐 틀렸어? 4분의 K. 나 뭐 좀 썼냐? K분의 1이구나. 얘가 K분의 1이지. 그래서 K분의 1과 4분의 K가 같으니까 K제곱은 4인데 K가 음수를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다. (43번) 마이너스 3 44번 3 안 되는 거 있니? 43번에 마이너스 3 44번에 3 혹시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없어? 진짜? 유준이 뭐 지으니? 44번 Y는 X-3분의 2X-5 얘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 점근선좌표 3,2 Y절편 잡아주면 0,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니까 3분의 5 요걸로 그리면 끝.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좌표 3,2 요 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4분면을 그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Y절편이 지금 여기가 2지. Y절편이 0,3분의 5니까 2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점을 살려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래서 얘는 3, 4분면은 안 지난다. 끝.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으면 돼.
진짜로 진짜 애지간한 문제, 진짜 막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유리함수는 그래프 그리면 애지간한 건 다 풀려. 자, 다음에 다 쓸 거고 넘겨서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문제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제 47번 같은 애들이거든. 자, 그 페이지에서 47번이랑 49번 해보자. 47, 49. 지금 47번에 보면 뭐 정근선 교점좌표는 어렵지 않을 거고 y절편이 k지. 그럼 0,k를 지나는데 k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k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겠지. 그러면 나눠서 풀어야지. 뭐 정근선 좌표를 알겠지만 k가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 조건에 해당되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야겠지. 뭐뭐 어떻게 나왔어? 자, 보자. 이 문제는 안 다뤄보면 조금 힘들긴 해. 자, 보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법을 알면 되거든? 실제로 나오는 문제가 요런 게 나와. 자, 보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얘의 정근선 좌표는 마이너스 1,2고 y좌표는 0,k가 됐어. 자, 그래서 그래프 두 개를 그릴 건데 왜? k를 모르니까. 자, k가 2보다 클 수도 있겠지. y절편이 2보다 크다면 뭐 이쯤 찍힌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을 살리면서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지? k가 2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생길 거야. y절편이 k니까.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나? 1사분면 지나는 거 확정, 2사분면도 확정, 3사분면 확정, 4사분면은 안 지나네.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존재해야 된댔으니까 일단 K는 2보다 크면 되지. 됐어. 다음 두 번째, 요때 보자. K가 2보다 작다면 요때가 문제지. K가 2보다 작다면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힐 거야. 그지? Y절편이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혔다 치자. 그러면 요 점을 살려야 되니까 이쪽은 뭐 그냥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쪽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제 여기서가 문제야. 자, 여기에서 이 점을 살리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잘 봐. K가 2보다 작은데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K가 2보다는 작은데 양수기는 해.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됐어? 얘들아? K가 Y절편이니까 여기 얘가 K니까 K가 2보다는 작은데 양수라면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다음 K가 0이라면 Y절편이 0이라면 여기를 지나겠지.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그럴싸하게 그리면 돼 그냥.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K가 0이라면. 됐지? 다음 K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K가 음수라면 여기 어딘가에서 점이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요 점을 살리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뭐 당연히 요렇게 그려지겠지. 혹시나 해서만 하는 말인데 얘들아, 요 점을 지난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점근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결국에는 어디를 통과하건 간에 결국에는 요 선을 향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야 돼. X축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K값에 따라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거. 크게 봤을 땐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반대 여기에서 봤을 때 요게 세 가지로 나뉘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얘들아, 어떤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이건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뒤에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거든. 어느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를 따질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면 좋냐면 원점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야. 원점을 지날 때보다 위에 지나냐 아래 지나냐, 이렇게. 원점을 지날 때보다 위를 지나냐 아래를 지나냐, 이렇게 따져야 돼. 그러니까 원점이 기준이야. 원점 지날 때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보면, 자, 문제의 조건은 뭐야? 안 지나는 사분면이 있어야 돼. 자, 노란색 먼저 보자. 노란색. 안 지나는 사분면 있니? 있지. 사사분면 안 지나잖아. 안 지나잖아? 다음, 파란색도 여전히 사사분면 안 지나지. 빨간색은 뭐야? 사사분면 지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뭐야? 결론은 K가 2보다 커도 되고 K가 0 이상 2 미만이어도 되지. 딱 여기까지는 사사분면 안 지나는데 얘일 때만 사사분면 지나지. 얘만 아니면 돼. 이게 결론이야.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결론은 K는 0 이상이면 돼. K가 0 이상이면 그래프는 사사분면을 안 지난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답이 뭐야? K는 0보다 작다가 되겠지. K가 0보다 작아야 모든 사분면을 지날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시킨 이유는 지금 이따가 나중에 무리함수도 하겠지만 유리함수고 무리함수고 간에 어떤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를 그래프로 따지게 되는 문제가 가장 흔하단 말이야. 그때 너희가 기준으로 삼는 게 거의 대부분 원점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삼게 돼. 원점을 지날 때보다 위에 있어야 될까 아래에 있어야 될까, 요거 따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원점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얘보다 위에 있으면 안 지나는 사분면이 있는 거고, 원점을 지날 때보다 아래에 그려지면 사사분면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문제 조건에 안 맞게 되지. 이게 결론이야. 됐니? 그래서 지금 안 지나기 위한 K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0이겠네. 이렇게 된다. 다음 49번은 어렵지 않지 얘들아. 49번은 1번 간단하고, 49번은 이런 것도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면 돼. 아, 이거 정근선좌표가 1,2,1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1,0을 지나는구나. 요거 가지고 저 식을 가지고 저 식 자체에서 그냥 정근선의 교점좌표를 찾으면 되지. 정근선의 교점좌표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1이지. 보이니? 49번에 주어진 식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점근선의 교점좌표가 분모가 0되는 x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x의 개수를 읽어주면 a분의 1이잖아. 그게 2랑 1이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지. 간단해. 다들 이해됐을까? 그렇게 해서 구할 거 구한 다음에 1,0까지 대입하면 뭐 답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또 너희가 혼자 풀기 힘들 만한 게 자, 858번을 한번 보자. 지금 한 문제 잘 기억해도 얘들아, 이거 쓰는 문제 진짜 많이 볼 거야 앞으로. 자, 얘도 함수니까 당연히 다른 함수와의 교점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문제로 나올 거고, 자, 858번을 보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2라는 유리함수랑 y는 2x 플러스 k라는 1차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리함수가 좀 낯설어서 문제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함수랑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1차함수가 있을 때 얘네들이 뭐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너희가 흔하게 봤던 문제들이잖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얘랑 얘랑 합친 다음에 판별식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고 얘를 실제로 풀면 교점에 x좌표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y좌표도 구하면 되잖아. 그게 너희가 일반적으로 할 줄 아는 거잖아. 유리함수도 똑같아. 유리함수도 똑같아. 왜 똑같이 해도 되냐면 잘 봐. 간단한 식으로 해보자. 얘랑 있어서 얘네 둘이 어떻게 만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너희가 평소에 지금까지 살면서 풀어왔던 대로 한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들아 유리함수는 아까 뭐였어? 생긴 게 애초에 분모에 x가 있어야 되지. 다음 1차 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필연적으로 몇 차씩 나와? 무조건 2차씩 나와. 무조건 2차씩 나와. 하나는 분자 위치에 x가 있고 하나는 분모의 위치에 x가 있으니까 이 분수 계산을 하면 무조건 2차씩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뭐야? 너희가 평소에 2차 함수 문제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2차식이 나올 테니까 2차식에서 교점이 한 개니 두 개니 없니 이거 따질 때 판별식 쓰잖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댔지.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풀이가 어떻게 돼? 얘네 둘 합친 식에 판별식이 0이다로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2차식이 무조건 나오거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2가 2x 플러스 k와 같다. 얘의 근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접해야 된댔으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지? 판별식이 0이면 되겠네. 이거 계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이 식, 얘가 있는 한 정의역 자체가 0은 절대 안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모든 항에 그냥 x 곱하면 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뭐 통분을 하니 어쩔 필요 없어. x 그냥 곱하면 돼. 어차피 0이 아니거든. x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2 될 거고 얘는 2x 될 거고 얘는 2x 제곱이 될 거고 얘는 kx가 되겠지. 정리하면 2x 제곱에 k-2x 플러스 2는 0이 되겠다. 얘 근이 하나여야 돼. 판별식이 0이다. 합을 구하려네? 구할 필요도 없었네? 여기서 두 근의 합이니까 정답은 4. 간단하지? 그래서 바로 아래 거 하나 해보자. 집합 표현 살짝 빌렸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결론, 유리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이 없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그 생긴 것 때문에 1차 함수와의 교점은 아주 쉽게 풀린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최대 최소는 뭐 안 할게. 이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돌아가는 문제들이거든. 어렵지 않게 할 거고. 숙제는 오늘 나간 데까지.
일요일에 성적 떴어요. 뭐? 성적 떴대. 충격적이다. 쌤 이거 봐요. 아, 잠깐만. 어디 갔지 이거? 지금 떴어? 응. 그것도 영어 40이죠. 와. 점수? 영어 40이요. 50점 만점이야? 나 영어 95점이야. 진짜지? 나이와. 그래도 3등급 70점 맞으라고 우리 똑같아요. 진짜? 걔 그걸 몰라. 성적이 얘 보자. 왜 어차피 난 몰라. 야 4점이야. 영어. 95점? 근데 공점이라서 좀. 나 그거 충격적인 거 들었는데 이번에 매원 수학 2등급 컷 45점 45점 영어가요? 수학 잘 본 거예요? 2등급 컷이 45라고. 근데 별로 안 어려웠어. 매운거는 원래 그런 애들이 봤어.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짜고. 45는 좀 충격적인데. 국어가 4점이 떨어졌어요. 항의해. 네? 항의해. 3등급이다. 너는 맞아야 돼. 한국사 이번에 1컷 94였대요. 와씨.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엄청 높은 거죠. 저희 1학기 중간 때 1컷 70몇 점이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한국사 공부를 했다니까요. 뭐지? 너희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영어 3등급이면 꽤 나은 거 아니에요? 70점 맞으라 지금 동급인 거잖아. 이거 지금 9등급제 아닌 거 아니야? 아, 그 맞긴 한데요. 응. 70점 맞아서 3등급인데 40점 맞아서 3등급이었어요. 그럼 70점 맞은 애들이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전 너무 좋은 거죠. 수학을. 아니, 그거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1등급이었는데. 자, 59번. 잘 했는데 틀렸거든? 잘한 사람들이 많은데 답은 틀렸어. 왠지를 보여줄게. 자, 유리함수에서 하나만 신경 쓰면 돼. 딱 하나만. 자, 얘네 둘이 안 만나야 된대. 그래서 배운 대로 안 만나야 된댔으니까 얘네 둘을 합친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라고 풀었을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mx 플러스 뭐 이거 지금 답 쓴 거 보니까 풀이는 맞았거든? 풀이는 맞았는데 답이 틀린 거야.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m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정리하면 mx제곱에 마이너스 mx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여기까지도 나왔을 거야. 자,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지. 너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자, 그래서 판별식을 해놨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마이너스 8이랑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8과 0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답을 3번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거야. 근데 틀렸어. 뭐가 문제냐?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 한 번쯤은 뭘 생각해보냐? 그래프를.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서 그래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야. 잘 봐.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려볼게. 1,1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여기를 새로운 4분면으로 두고 자,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0, 마이너스 1을 지나.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다음, 얘 그래프는 m값 때문에 정확히는 못 그리겠지만 y절편이 1인 건 확정이잖아?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야. 여기를 지나는 1차함수 별의별 거 다 그리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이 답을 보아하니 이 답은 뭘 의미하냐면 안 만나야 된다며.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부터 마이너스 8까지니까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뭐 이렇게 그 음수인 그래프가 있다 쳐. 안 만나는 거 맞잖아. 이래도 안 만나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m이 얘일 때 또는 얘일 때를 봐야 돼. 자, m이 0일 때야. m이 0이면 뭐야? y는 1이지. 그 y는 1의 그래프는 이게 좀 더럽네. y는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니? 요즘 왜 그래요? 아씨, 이거 어떻게 빼지? 큰일 났다. y는 1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얘가 y는 1이잖아. 이거 뭐야? 점근선이지. 이거 이 노란 유리함수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아까 우리 유리함수 맨 처음에 할 때 뭐랬어? 이 점근선은 절대로 닿아서는 안 돼, 그래프가. 전기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노란 선 유리함수와 이 선은 안 만나, 영원히.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어. 그래서 답이 3번이 아니라 4번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라는 게 왜 이런 오류가 왜 뜨는 거냐면 이 계산상으로는 이 점근선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너희가 고2 때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나올 텐데, 미적분 배우기 전에 극한이라는 걸 배우면 알 텐데, 이거 식으로 따지면 이 그래프는 얘랑 만나. 식으로 따지면 언젠간 만나거든. 영원히 가면 언젠간 만나. 식으로 따지면.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로 봤을 때 또는 애초에 얘 수식으로 봤을 때 얘는 x가 1일 때 애초에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안 만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가 맞는데 실제로는 m이 0이어도 안 만나게 돼. 그러니까 이걸 꼭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맨날 신경 써야 돼? 아니야.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하필이면 요 범위에 있는 마이너스 8과 0일 때, 이때가 하필이면 점근선일 때가 되지 않을까만 고민하면 돼. 점근선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래, 두 식 합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 맞는데, 그 맞는 거에서 제가 하필이면 유리함수라서 오류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너희가 구한 대로 구해. 그래서 마이너스 8부터 0까지다라는 이 두 수가 생겼잖아? 이 두 수일 때 m이 등호가 없어. 마이너스 8일 때와 0일 때는 원래 안 세는 게 맞는데 얘네일 때도 한 번쯤은 봐야 된다고. 왜? 점근선의 존재 때문에. 알겠지? 왜 다시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요 식에서는 x가 1이 안 되지. 근데 얘네들을 합치면서 계산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잖아. 여기에서 x가 1이 안 된다라는 거 들어가 있나? 여기서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랑 비슷한 이유가 이런 거야. 얘들아, y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y는 x 플러스 1이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야. 얘네들은 다른 함수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얘는 약분 되겠지. 그럼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하지만 얘는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x가 1일 때 비어 있어야 돼. 왜? 애초에 생긴 게 이거니까. 달라. 그러니까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똑같지. 약분되잖아. 근데 생긴 게 애초에 생긴 시작 자체가 얘는 애초에 정의역이 1 빼고거든.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최종 계산으로는 얘랑 똑같겠지만. 이런 차이야. 얘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분수를 계산하면서 이렇게 바꾸잖니. 그럼 이걸 바꾸는 순간 우리는 원래 얘가 1이 안 돼요 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식에서만큼은 이 식 자체에서 이 식이 있었어. 여기서 x는 1이 안 돼요 라는 게 들어있냐고. 없잖아. 그치?
그런 오류 때문에 이런 거를 꼭 봐줘야 돼. 유리함수가. 무리함수도 나중에 있겠지만 그런 거, 무리함수도 똑같은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따질 때는 유리함수에서 일단 유리함수에서 어떤 직선과의 교점을 따질 때는 너희가 알던 대로 하는 게 맞아. 어차피 2차함수 나오는 거 맞으니까 2차씩 나오거든. 근데 점근선이 될 때 이 양쪽 끝범위가 하필이면 점근선이 되지는 않을까? 한 번쯤은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가 좀 문제를 바꿔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m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또 달라지겠지. 등호가 있으면 이거 8개인데 등호가 없으면 7개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문제 나온다고. 시험에서.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하면 되고 다음 유리함수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활용 문제.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자, 되나 한번 이거 같이 해보자. 64번 해볼게. 64번 보자. 하나는 내가 하고 하나는 너희가 하자. 자, 64번을 보면 자, 유리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 잘 들어보자. 자, 일단 식을 보고 점근선 1,2라는 거 누구나 알 거고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거 1,3에 그려진다라고 줬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쓱 그려줬어. 자, 얘가 y는 x-1분의 4 플러스 2의 그래프의 한쪽이래.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시키는 게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P를 찍고 이 P에서 각각의 점근선에 수선을 내렸대.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까지 해서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 생기지.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소값 구하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당연히 이 점의 좌표를 우리는 임의로 찍어야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a, a-1분의 4 플러스 2라고 찍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별일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의 여기선 둘레고 넓이가 나올 때도 있겠지. 여튼간에 둘레든 넓이든 직사각형의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표현해야겠지. 자, 표현합시다. 자, 요 점의 좌표는 a, 2겠지. 왜? 얘랑 x좌표는 똑같을 거고 y좌표는 여기 위의 점이니까 2겠지. 됐지? 그러면 요 길이는 두 점의 y좌표를 빼면 되니까 얘에서 얘를 빼니까 a-1분의 4가 될 거야. 다음 요 점의 좌표는 굳이 좌표를 표현할 거 없어. 그냥 얘 x좌표만 찾으면 돼. 1, a-1분의 4 플러스 2지. y좌표는 그닥 필요 없으니까. x좌표 필요해. x좌표는 왜 1이야? 얘가 1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얘의 x좌표에서 얘의 x좌표를 빼면 되니까 a-1 나오지. 됐을까?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구했네? 그럼 둘레는 뭐야? 가로랑 세로랑 더해서 곱하기 2 한 거잖아? 그래서 둘레를 구해보니까 a-1과 a-1분의 4를 더해서 2를 곱한 값이야. 그럼 얘의 둘레 이 식의 최소값 구하시오지? 그럼 이걸 보고 너희가 뭘 떠올려야 돼? 산술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 유리함수는 얘도 마찬가지야. 유리함수가 생긴 게 이래서 그래. 유리함수가 태생적으로 x가 분모에 있는
x가 분모에 있는 이딴 꼴이기 때문에 이 유리함수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찍었다,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꼴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이런 꼴이 뭐냐면 x좌표의 미지수는 분자의 위치고 y좌표의 미지수의 위치는 분모에 있게 된단 말이야. 무조건. 생긴 게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산술기하와 아주 잘 어울려. 아주. 이런 꼴이기 때문에. 유리함수 위에 임의의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역수꼴, 위치상 역수꼴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랑 아주 잘 어울리는 형태다.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100% 산술기하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생긴 게 이래서 그래. 알겠지? 그러면 지금 둘레의 최소값 구하시오지? 그럼 뭐 끝났지? 다른 거 없지?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그냥 얘의 최소값 구해서 곱하기 얘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뭐 곱하기 2 할 거 있나? 그치? 얘가 최소면 얘도 곱하기 2 한 것도 최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만 산술기하 쓰자. 그러면 a-1과 a-1분의 4의 산술기하의 값은 이렇게 나오겠지. 됐네? 얘는 4 이상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둘레는 곱하기 2한 8 이상이 되겠네. 그래서 최소값은 8이다. 가 결론. 됐을까? 그래서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 내가 말한 아까 함수값에서 최대, 최소,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거 말고 이런 활용해서 최대값 구하시오, 최소값 구하시오,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구하시오라는 문제라면 거의 대부분이 산술기하로 돌려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너희가 해보자. 863번. 어이씨. 고장났다. 아이씨. 음.
실패했어요. 응? 실패했어요. 아니, 성공했지. 너는 실패했어, 성공했어? 실패한 것 같아요. 흔들기가 쓴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여기까지 맞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 했잖아! 구로 묶어야지. 분모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약분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약분이 되게 만들어야지. 근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선생님이 쓸 줄 몰라요. 쓸 줄 알아야지. 앞에 숙제 안 했어? 해줬제요. 그럼 강의 보면서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했어? 네. 왜? 하고 있어요. 역함수 해야 되는데. 한거 아니에요? 역함수 안 했잖아. 저번에 배운 건 뭐예요? 아, 유리함수의 역함수.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아. 자, 안 되는 사람 봅시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마이너스 9x의 그래프는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때 1보다 큰 실수 a와의 교점은? 그러면 a가 뭐 이쯤에 있다 쳐볼까? 얘가 x는 a야. 그럼 교점은 여기랑 여기 있겠지. 그럼 교점의 좌표를 찍어보면 얘는 x가 a일 때 y는 a-1분의 1이 되고, 그다음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돼. 이 점의 좌표는 x가 a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9a겠지. 그때 이 두 교점 간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시오. 그럼 이 둘의 길이는 당연히 y좌표끼리 빼면 되니까 a-1분의 1 플러스 9a가 되겠다. 얘의 최소값. 이런 문제지.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딱 형태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산술기하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 자, 이 두 개가 루트 안에서 약분이 되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다. 얘를 바꾸는 것보단 얘를 바꾸는 게 수월하니까 얘를 바꾼다. 약분이 돼야 돼. 약분이 되는 게 목표니까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얘가 a-1이니까 얘랑 약분이 되기 위해서 얘를 a-를 그냥 내 맘대로 바꾼 거야. 대신에 바꾸는 대신에 얘랑 똑같진 않잖아. 상수항 맞춰줘야지. 9a는 똑같지만 마이너스 9가 생겨버렸네?
플러스 9를 추가해주면 이제는 얘네들은 똑같은 식이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한 뒤에 요만큼을 산술기하 쓰면 되지. 그래서 얘를 산술기하 써주면 얘는 2 루트 9 이상이니까 6 이상이네. 그럼 요만큼이 6 이상이니까 걷다가 9를 더한 값은 15 이상이겠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869번을 보면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자, 유리함수의 합성을 할 건데 지금 주어진 함수가 x분의 x-1이야. 근데 얘를 합성을 여러 번, 100번 해서 100을 넣으래. 이 얘기잖아. 그러면 유리함수의 합성은 얘가 분수라서 좀 하기가 좀 귀찮기는 해. 근데 이 유리함수의 합성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너희 편한 대로 하는 거야, 사실. 문제마다. 첫 번째는 대입을 가지고 먼저 하는 거야. 대입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f100에 100을 구하래잖아.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f에 100을 먼저 넣고 그러면 100 넣으면 100분의 99지. 그러면 합성함수 뜻이 뭐야? 얘를 다시 다음 함수에 또 넣는 거잖아. 이게 합성함수니까. 그러면 얘를 통해서 f2의 100은 x자리에 100분의 99를 넣는 거니까 100분의 99분의 100분의 99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1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9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또 얘를 f3의 100이라면 얘를 다시 또 x자리에 넣어서 마이너스 99분의 1분의 마이너스 99분의 100 뭐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대입값을 집어넣는 게 연쇄적으로 대입값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대입은 맨 나중에 하고 이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f1 x가 x분의 x-1이잖아. 그러면 얘를 통해서 f2의 x는 그러니까 얘는 숫자를 대입해서 계속 쭉 나아가면서 규칙성을 찾는 거고 얘는 식을 가지고 계속 가서 식으로 규칙성을 찾는 거야. 이건 너희 편한 대로. 자, 그래서 얘는 x자리에 얘를 넣는 거니까 x분의 x-1분의 x분의 x-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오겠지. 됐지? 그럼 요거 계산을 해주면 얘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얘가 x분의 x니까 x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x분의 x-1이지. 그래서 약분하면 x가 사라지고 x-1분의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f3이 되겠지. 그럼 얘는 또 x자리에 이번엔 얘를 넣는 거지. 요 식의 x자리에 얘를 넣는 거지. 합성함수니까 집어넣으면 x-1분의 마이너스 1분의 x-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또 똑같이 계산해주면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렵게 통분, 지금 얘처럼 통분해도 되지만 그냥 분모분자에 x-1을 곱한다라고 봐도 무방해. 그럼 얘한테 x-1 곱하면 마이너스 1 남지. 얘한테 x-1 넣으면 마이너스 1 남을 거고 얘한테 x-1 곱하면 마이너스에 x-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x네.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는 규칙성이 끝난 거지. 이런 것도 기억나려나? 합성함수를 여러 번 했을 때 얘들아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할 때 그 합성함수를 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안 썼는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9가 없어지면서 100 되잖아. 100 넣었는데 100 나왔잖아. x 넣었는데 x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끝난 거지.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지금 요게 이해됐다면 봐봐. 얘로 보자면 f3의 100이 100이야. 그러면 f4의 100은 몇이 될까?
지금 규칙이 100 넣어. 이걸로 따지면 첫 번째 100 넣으면 100분의 99 나오고 두 번째 100 넣으면 마이너스 99분의 1 나오고 세 번째 100 넣으면 100 나왔어. 그러면 네 번째 100 넣으면 뭐가 나올 거야? 다시 100 넣은 셈이 되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규칙성이 보이는 거지. 아, 그래서 얘랑 얘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했다면 지금 첫 번째 식은 얘지, 두 번째 식으로 정리하니까 얘 나왔고 세 번째 식으로 정리하니까 x 나왔지. 그러면 네 번째 식은 x를 다시 넣는 거니까 편함없이 다시 얘 나오겠지. 그래서 대입해서 푸나 그냥 식으로 만드나 뭐야? 아, 3개씩 돌아가는구나. 요거 파악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을까? 위로 하건 아래로 하건 너희 편한 대로 해. 난 식계산, 이거 식보다는 숫자라는 게 편해 라고 하면 숫자로 가는 거고, 아, 숫자 이거 계산하는 게 귀찮아, 식으로 할래, 그럼 식으로 하는 거고. 이건 자유. 뭘로 하든. 그래서 결론은 뭐야? 규칙만 찾으면 돼. 그래서 규칙을 찾았더니 아, 이거 3개씩 돌아가는 거구나. 근데 문제 적화라는 건 F100이니까 F100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니까 3의 배수지. 그러니까 F, 얘로 따지자면 F99의 100이 딱 100이겠지. 3의 배수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 전화는 F100의 100은 100 다음에 누구야? 쟤지. 100분의 99겠다. 요게 정답.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갔다면 얘도 마찬가지. 1, 2, 3, 4, 5, 6, 7, 8, 9. 아, 6의 배수니까 얘도 마찬가지. F99의 x가 x구나. 그러면 F100의 x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x분의 x-1이겠네. 그럼 이제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100을 갖다 집어넣으면 정답 100분의 99겠네. 이렇게 나와도 되고. 알겠지? 뭘로 풀던 너희 편한 대로. 숫자 대입으로 합성을 여러 번 해서 규칙을 찾던, 아니면 그냥 그 식 자체로 합성을 여러 번 해서 규칙성을 찾던. 편한 대로. 알겠지?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풀어버렸네.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뭐가 됐든 간에 너희가 규칙성만 잘 찾으면 되는 문제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역함수. 자, 역함수 봅시다. 이거 이해되지, 얘들아? 너희 편한 대로 해. 숫자로 하든 식으로 하든. 일단 역함수적으로 보자. 그냥 역함수로.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로는 역함수는 일단 첫 번째 y는 x의 대칭이야. 그래프로 봤을 때. 그러므로 요 성질에 의해서 식에서의 x와 y의 위치가 바뀔 뿐더러 이 x와 y의 범위, 즉 정의역과 공역 또는 치역도 바뀌어. 그래서 x랑 y에 대한 모든 게 바뀌어.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배웠다시피 1:1 대응이어야 돼. 즉 증가만 있거나 감소만 있는 그래프여야 되고, 그지? 1:1 함수 조건이었다, 그지? 증가 또는 감소만 그래프에 있어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남는 y가 없어야 돼. 다음,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라고 해서 역함수는 안 구하고 푸는 거야. 이 안 구하고 푼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였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가볍게 얘기하자면 역함수에 1 넣으면 몇 나오니? 라고 물어봤다는 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원래 함수에 뭐 넣으면 1 나오니? 라고 바꿔서 풀면 되니까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였고, 어떤 함수랑 걔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아봐 라고 했다면 요 성질에 의해서 얘네 둘의 교점 대신에 fx와 그 역함수 대신에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얘도 역함수를 굳이 구할 이유가 없었지. 기억나지 얘들아? 자, 요런 게 이제 역함수 관련된 얘기들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게 유리함수의 역함수지.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역함수에 대한 얘기 다 맞아. 다 맞겠지. 일단 첫 번째로, 전에도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유리함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리함수, 역함수는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유리함수에 역함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유리함수는 그 태생적으로 x값 하나랑 y값 하나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함수지. 즉, 여기에서 x는 1이 안 되고 y는 3이 안 되는 함수잖아. 그지? 근데 y가 3이 안 된다는 건 뭐야? 모든 y값이 다 해당되어야 된다며. 원래는. 근데 이거 y 3 안 되잖아. 근데 얘가 역함수가 왜 있어?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얘는 x가 1, y가 3이 안 되긴 하지만 요거 1대1 대응 맞아. 왜냐하면 y가 3이 안 돼도 3이라는 y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1대1 대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공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야. 공역이 애초에 공역이 요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공역이 애초에 3을 뺀다. 모든 실수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가 성립이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애초에 유리함수는 공역이든 정의역이든 애초에 하나씩 빠진 애들이야. 그러니까 빠졌어도 공역이 애초에 얘로 시작하니까 치역도 이거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맞지. 오케이? 다음 유리함수 아까 얘기했었지. 유리함수는 1, 3에 그려지건 2, 4에 그려지건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니까 감소만 있고 증가만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맞아. 이 모든 걸로 인해서.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해. 오케이? 됐지? 자, 근데 유리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요게 깨져. 깨진다기보다는 저거를 안 지키는 유일한 형태의 함수야. 유리함수는. 왜냐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결론적으로 공식이 존재해. 역함수를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역함수에서 역함수를 안 구하고 풀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구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안 구해도 풀리니까. 안 구하고 푸는 게 더 빠르니까. 더 손쉬우니까. 였는데 유리함수는 공식이 있어.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서 역함수를 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얘들아. 만약에 유리함수가 y는 x-1분의 뭐 3x 플러스 5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야. 얘가 fx라고 할 때 f 역함수에 3 넣어봐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해도 당연히 돼. y가 3일 때 x값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애초에 얘 역함수 공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온단 말이야. 바로 나와. 그래서 얘는 그냥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더 일반적이야. 사실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이 뭐냐.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 공식은 자, 원래 함수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꼴이었다면 얘 역함수는 단순해.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야. 뭐 한 거냐면 분모의 상수항과 분자의 x의 개수를 바꾼 거야. 바꾸는데 부호도 바꾸는 거야. 부호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시를 들자면 y는 만약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뭐 이렇게 있다 치자. 자, 그럼 얘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6이 1로 와. 근데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플러스 6이 돼. 다음 4가 1로 가서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4가 돼.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 이게 역함수야. 분모의 상수항과 분자의 1차항의 개수를 바꾸는데 각각의 부호도 바꾸면 돼. 4가 마이너스 4가 됐고 마이너스 6이 6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역함수야. 그러면 이게 왜 역함수냐? 결론은 결과적으로 보면 딱 나오거든. 아까 여기서 이런 거 있었지? 식에서의 x와 y의 위치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범위도 바뀌고 특징도 바뀌고 다 바뀌거든? 그럼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누가 뭐래도 점근선이지. 점근선 좌표 2,3이지. 보이니? 얘의 점근선 좌표 뭐 나와? 3,2 나오지. 점근선도 당연히 바뀌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니? 그래서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야. 결론적으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다. 라는 거고, 유리함수는 특별하게, 거의 유일해, 유리함수는 유일하게 공식이 존재하는, 역함수의 공식이 존재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냥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역함수 바로 나와.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 관련 문제는 그냥 구해서 푸는 게 속 시원해. 됐을까?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된다. 지금 내가 문자로 써서 복잡해 보이는데 예시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보이지? 이게 다야.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공식이 존재해서 구하고 풀면 된다. 끝. 그리고 당연히 역함수니까 가장 중요했던 점근선의 교점 좌표도 당연히 바뀐다. 왜냐면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바뀌는 게 뭐에 기인한 거야, 얘들아?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잖아, 애초에. 얘 정의, 이게 2,3이 뜻하는 게 그래프로는 2,3을 찍어서 점근선을 찍는다, 이렇게 돼도 있지만 2,3이 의미하는 게 또 다른 의미로 뭐야? 정의역이 2를 뺀다, 공역에서 3을 뺀다잖아. 그럼 이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는 거니까 뭐야? 정의역에서 x가 3이 빠진다, y가 2가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그거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려. 뭐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이제 너희가 문제를 보고 그냥 별거 없이 역함수를 구해야 될 때는 구하는 거고 안 구해도 될 때는 안 구하고 되는 거지. 그러니까 872번 같은 거 보면 얘들아, 872번에서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는 어디 점의 대칭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유리함수는 어떤 점의 대칭이야? 점근선의 교점 좌표의 대칭이지. 근데 역함수가 어디의 대칭이냐? 그럼 원래 함수의 대칭에 x랑 y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역함수 구할 필요도 없는 거지. 다 알고 있다면. 물론 구해서 해도 되지만. 내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마이너스 3,2의 대칭이지. 그러면 걔의 역함수는 2, 마이너스 3의 대칭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답이 그냥 가볍게 5번이지. 이해됐을까? 역함수 쉬워. 마음에 드는 게 없네. (71번도) 마찬가지 문제지. 원래 함수가 1,2를 지나는데 역함수도 1,2를 지나는데, 그러면 이거의 풀이는 배운 대로만 하자면 원래 함수에다 1,2를 넣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만들고, 걔의 역함수를 만들어서 걔한테 또 1,2를 넣어서 a, b에 대한 관계식 만들어서 연립해도 나오겠지. 근데 애초에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다 알고 있다면 생각해봐. 원래 함수가 1,2를 지난대. 근데 역함수가 1,2를 또 지난대. 그러면 역함수에 집중해봐. 역함수가 1,2 지나면 원래 함수 어디 지난다는 소리야? 2,1 지난다는 소리잖아. 이해됨? 역함수가 1,2를 지난대. 그러면 원래 함수는 2,1 지난다는 소리잖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구해서 1,2를 둘 다 넣어도 되겠지만 그냥 주어진 함수에다가 1,2 넣고 2,1 넣어도 답 나오겠지. 뭐로 하든 상관없다고.
유리함수는 역함수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역함수를 해서 풀어도 되고 안 구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거야. 원래는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게 일반적이지. 왜냐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니까. 근데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니네 맘대로 해도 된다고. 알겠지? 870번 답 구해보자. 요거까지 하고 숙제는 179페이지까지. 그리고 878번 하지 마라. 이런 거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하지 마. 이런 거 그냥 귀찮기만 하고 하지 마. 토요일 날은 숙제 꼭 해오길. 꼭. (870번) 답 금방 나오지? 답 몇 번? 2번. 자, 870번에서 이거 왜 시켰냐면 얘들아,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대. 그러면 이것도 우리 배운 대로 하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 구해서 둘이 똑같다라고 비교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자, 얘들아. 생각해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점근선의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야 둘을 바꿨는데도 똑같겠지. 그럼 여기서 점근선의 y좌표가 원래 함수의 점근선의 x좌표는 애매한데 y좌표는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x좌표도 3분의 1 둬야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야. 내 말 이해됨?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보면서 풀어가면 쉬워. 역함수는. 물론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나온 문제들부터는 어렵겠지만 일단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면 되는 일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유리함수 마무리 짓고